안녕하세요. 여러분의 5분을 세상의 핵심으로 꽉 채워드릴 BT의 5분 세상 읽기입니다. 자, 오늘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소식들 저랑 같이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까요? 요즘 시장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겁죠.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의 흐름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주식시장부터 저기 글로벌 기술 전쟁까지 지금 가장 핫한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코스피가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진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더니 이제는 모두가 설마 했던 꿈의 숫자죠. 역사적인 3,400선 돌파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요.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보세요. 9월 한 달에만 무려 245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찍었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체 상장사 중에 10%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오른다 이 말인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AI 인프라 투자,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뜨겁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사자 하고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 절대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배기, 진짜 성장할 기업,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내는 그 지혜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진짜 성장 동력이 대체 뭐냐? 바로 또 나왔습니다. AI입니다. 이 AI가 반도체 시장의 판을 아예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2028년 시장 규모 전망치가 원래보다 무려 2천억 달러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꿈의 1조 달러 시대를 눈앞에 딱 두게 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수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컴퓨트 부문이라는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나 AI 가속기 같은 핵심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요즘 핫한 HBM은 물론이고 낸드 플래시까지 메모리 시장 전체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 시장은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 집 가계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가 펼쳐졌어요. 바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이야기인데요.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똥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 6월에 막혔던 길이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 다시 열렸고요. 이번 주부터 주요 은행들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요. 정책은 바뀌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 총량이라는 걸 관리해야 하는 압박이 있거든요. 과연 이번에 서비스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우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세계 무대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전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압박과 협상이 오가는 아주 복잡한 체스판 같아요. 먼저 러시아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평화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유럽 동맹국들한테 더 세게 제재해라, 같이 하자고 막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딜, 바로 이 틱톡 문제죠. 겉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목표는 사실 딱 하나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틱톡의 주도권을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 손에서 뺏어서 미국 기업한테 완전히 넘겨라.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틱톡 매각은요, 그냥 회사 하나 사고 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거대한 미중 기술 전쟁에서 중국의 잘 나가는 기세를 한번 팍 꺾어버리려는 미국의 아주 상징적인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좀 전혀 다른 차원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네팔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2,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최근 네팔에서 있었던 대규모 시위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정부가 갑자기 SNS를 막아버리면서부터였어요. 그러자 Z세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젊은 세대의 거센 저항이 결국 총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네팔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멀리서 벌어지는 국제 뉴스, 또 복잡한 경제 뉴스가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바로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깝게 피부에 와닿는 변화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1인당 10만 원씩 주는 2차 소비 쿠폰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랑 자산 상위 10%는 제외. 그리고 나머지 약 90%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이른바 선별 지원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네인데 재활용 기준이 완전 딴판이에요. 보세요. 강남구에서는 라면 스프 봉지가 재활용이 된대요. 근데 바로 옆 송파구에서는 그게 일반 쓰레기랍니다. 아니 이걸 시민들더러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결국 이게 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는 환경 생각해서 열심히 분리배출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막 동네마다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짜증만 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하루빨리 좀 통일이 되던지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이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를 나누는 기준이 너는 좌파냐 우파냐 하는 이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위냐 아래냐 하는 이 계층 문제로 완전히 그 축이 옮겨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좌나 우가 아니라 위와 아래, 공정과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새로운 시대 정신. 과연 이 거대한 흐름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삶을 또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하네요.